저랑 같이 편집 배워보실게요. 캡컷 PIP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도 인물과 관련된 편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PIP라는 효과는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요. 뉴스 화면에서 보면 아나운서의 얼굴이 나오고 그 옆에 자료 화면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화면들을 모두 PIP라고 하고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게 분할된 화면 역시 PIP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상단에 뜨는 로고 같은 이미지들을 화면 안에 넣거나 그리고 필요할 경우 배경과 또 다른 인물을 함께 찍어서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합성하는 것도 PIP의 일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같은 시간대의 영상을 올리는 방법부터 지난 시간에 그래서 트랙과 관련된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 트랙을 오늘은 응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장면은 지금 제일 바닥에 그냥 깔아둘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금은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영상이 보이거든요. 이 나무둥치가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일단 두 번째 트랙으로 올려볼게요. 이 두 번째 있는 영상을 위로 올립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그냥 잡아서 위로 올려요. 근데 시작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아까 아래에 있었던 하늘에 벚꽃이 뿌려지는 그 장면에 시작점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장면이 이제 벚꽃이 좀 크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이번에는 세 번째 트랙에다 올려볼게요. 똑같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채 드래그해서 세 번째 트랙으로 올려주면 원래는 트랙이 없었지만 이렇게 뭔가 소스가 해당하는 줄에 생기면 자동으로 왼쪽에 보시면 트랙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요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같이 올려보려고 했더니 제가 중간에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아서 같은 장면인데 분할을 해놨어요. 네, 이런 경우는 두 개를 블럭으로 잡아서 올리셔도 되고 좀 불편하시다면 이것들을 하나의 트랙으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를 먼저 선택하신 뒤에 지금 제가 두 개를 선택할 때 컨트롤을 눌렀거든요. 네, 복수 선택하실 때 사용하시죠. 그리고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 안쪽에서 누르시면 복합 클립 만들기나 그룹이 있습니다. 둘 다 묶어주는 기능인데요. 그룹은 단순히 이동할 때만 묶어주는 기능이고요. 복합 클립 만들기는 두 개를 그냥 아예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복합 클립 만들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진 하나의 새 영상을 이번엔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네 번째 트랙으로 올릴 거예요. 역시 마우스 왼쪽 누르고 쭉 올려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각각의 그 영상 클립마다 고유한 자기 시간이 있죠. 지금 저는 제일 짧은 클립에 영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덮어져서 지금 얘는 4번 트랙에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4번 바로 아래에도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트랙을 보려면 왼쪽에 트랙 숨기기 기능을 통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있는 장면을 이렇게 눈을 꺼주시면 두 번째 트랙이 보이겠죠? 네, 두 번째 트랙에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영상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끝에다가 그 영상 클립 길이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지금은 충분히 늘어나죠? 이 영상도 조금 늘렸을 수 있는지 늘리는 게 가능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트랙까지도 길이가 적당한지 한번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클립의 길이를 속도를 조정하든 길이를 늘려주든 해서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포인트고요.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4분의 1 분할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이 클립을 저는 왼쪽 위에다 갖다 놔볼게요. 자, 이 클립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기본 기능에 지난번에 배우신 위치와 크기가 있죠. 네, 이걸 줄여서 한번 왼쪽으로 위치시켜 볼까요? 완전히 가운데는 아닌 것 같죠? 이것은 서로 맞춰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수치를 조정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위치는 어차피 눈으로 확인이 바로 되니까. 네. 그리고 얘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클립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 트랙에 있는 영상을 선택을 타임라인에서 먼저 하시고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50%였어요, 아까.
50%로 만들어준 다음에 위치만 이번에는 우측 상단으로 올려줍니다. 아마 영상의 비율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지금 여기 나무에 핀 꽃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50 비율로 만들어주고요. 위치를 직접 화면에서 왼쪽 아래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본 트랙에 있는 영상을 선택하시고 여기도 역시 50으로 만들어서 우측 하단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뒤에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분할 화면을 만드는 방식의 PIP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PIP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pixabay.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인들이 만든 이미지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작권이 필요 없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가지고 온 이 이미지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채 두 번째 트랙에다가 첫 번째 트랙에 넣으면 아예 이미지가 사라지겠죠? 두 번째 트랙에다가 얹어 놓으시고 그럼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지금 사진이라 비율이 좀 작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좀 보여요. 해당하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닐 경우에는 배경을 일일이 우리가 예전에는 포토샵 같은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없애줬죠. 근데 요즘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안에 그렇게 배경을 없애주는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려내기에 두 가지가 있죠. 크로마키는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오늘은 자동 오려내기를 통해서 인물만 남기고 뒷배경을 자동으로 날려볼게요. 이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체크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다시 켜고 끄고 전후를 비교했을 때 매우 깔끔하게 배경이 사라져요. 인물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자동 오려내기 기능을 활성화해서 배경을 없애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가 기능을 살펴볼 건데 이 인물들을 조금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모니터 창에 가시면 네, 이 인물들 지금 합성된 영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 창 자체에다가 그냥 어떤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컨트롤만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지금 누르고 계시죠? 떼지 마세요. 그리고 마우스 휠이라고 해서 마우스 왼쪽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있는 그 돌돌이가 있어요. 돌아가는 거. 그거를 살짝 올려보시면 지금 화면에 인물의 얼굴들이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지금 이건 제가 확대 기능을 쓴 게 아니라요. 전체 모니터 창에서 일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보겠다는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전체 당신의 이미지는 이만큼의 크기인데 지금 요만큼만 보여주고 있어요 하고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해 주죠. 타임라인에서 다시 그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우측에 보면 오려내기 옆에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얼굴과 얼굴 미용, 메이크업 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 기능들은 어떨 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기능은 켜야 되겠죠. 왼쪽에 이런 사각 꺽쇠가 사방에 생깁니다. 지금 인물들의 얼굴만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하단에 싱글 모드라고 나오는데요. 싱글 모드는 한 사람씩 내가 선택해서 보정을 한다는 뜻이죠. 지금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인물이 남성 인물인데 이 남성 인물을 지금 보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인물을 보정하고 싶어요 하시면 싱글 모드가 아니라 다중 모드를 택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다 두 분의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얼굴의 전반적인 색감이나 피부 보정이라서 한꺼번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백그라운드는 피부 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요철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그 이미지 디자인 툴 같은 곳에서 이렇게 럽이라고 해서 문지르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백은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얼굴도 좀 하얘지는 거 보이시죠? 하얀 치아는 치아 부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 미백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일 라인은 여기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옅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모드를 사용할 경우 두 인물에게 동시에 효과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보정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버튼을 껐다 끄시면 돼요. 끄면 원본이 나오고요. 키면 보정된 보정값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얼굴 미용 기능 한번 써볼게요. 얼굴 미용 기능은
일종의 이미지 보정을 통한 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저는 싱글 모드를 사용했는데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색감이나 결 보정이라서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얼굴 미용의 경우는 사람마다 생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싱글 모드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일단 남성 인물의 경우 얼굴형을 제가 한번 좀 조정해 볼까요? 얼굴형은 약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전반적으로 크기도 줄여주고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턱 라인은 이쪽 옆쪽 라인을 좀 다듬어서 갸름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광대뼈는 여기 윗라인입니다. 지금 이분은 광대뼈가 거의 없어서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값을 0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턱은 이 아래쪽을 얼마나 뾰족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 조정을 해주고요. 짧은은 코 아랫부분을 길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용할수록 코 아래가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한 값들을 통해서 얼굴을 보정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얼굴 미용을 껐다가 키면 내가 방금 보정한 인물의 전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싱글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하나 보정하시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이상하거나 왜곡이 많이 됐을 경우에 조정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싱글 모드일 때는 내가 원하는 얼굴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성의 얼굴을 선택해보면 값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다시 0이 되죠.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성은 지금 코 보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코. 지금 콧날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코 평수가 넓어지죠. 콧날을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네, 더 날렵하게 보이고 싶다면 플러스 값을 주시면 콧날이 조금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입을 조금 줄여볼게요. 입을 크기를 줄이시려면 오히려 입은 플러스 값을 주셔야 입이 줄어들어요. 자, 반대로 가면 입이 더 커지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값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두 사람에게 모두 값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껐다가 키면 어떻게 값이 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동 모드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던 피부 보정 있잖아요. 매끄럽게 만든다거나 좀 하얗게 만든다거나 요철을 없앤다거나 하는 값을 수동으로 직접 문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값이 브러쉬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강도도 조정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최대 수준으로 밝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매겨진 값이 브러쉬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메이크업은 보통 이제 남성분의 경우는 눈썹을 진하게 만든다거나 여성분의 경우는 색감을 얼굴에 조금 더 입혀서 생기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세트값과 립스틱, 속눈썹, 아이섀도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트값은 일정하게 눈, 그다음에 볼, 입술 이런 부분에 색감을 정해놓고 특정한 느낌을 연출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학생이라는 걸 이 여성분 얼굴에 적용을 해볼게요. 메이크업도 싱글 모드로 가는 게 좋겠죠. 여성분 얼굴 선택하시고, 제가 없음을 눌렀을 때랑 이걸 적용한 거랑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눈썹도 길어지고 입술도 빨개지고 볼에도 이렇게 볼터치가 된 게 확인이 되죠. 여기 아래쪽에 정도를 통해서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로 진하게 보이게 할 건지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썹, 속눈썹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 정도만 줘볼게요. 자, 그리고 남자분 낮음으로 만들면 이렇게 눈썹이랑 이런 부분에 그 대비값이 커지면서 남성 얼굴에 좀 어울리는 윤곽을 만들어주죠. 윤곽 중심에 음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여성분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뭐 각각 값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립스틱의 경우, 그러니까 세트 값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각각 조정이 가능해요. 좀 더 빨갛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바꾸거나 정도 값을 올리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속눈썹도 나는 너무 강렬하다 지금. 그러면 좀 부드러운 값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섀도우나 이런 방식에 따라서도 다 선택이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기본 선택안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일부만 확대해 놨잖아요. 여기 모니터를 다시 돌려볼게요. 100% 모드로. 자, 모니터를 찍고 네,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 지금 다리가 없잖아요. 둘 다 상체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제대로 된 인물의 비율로 나와 있지 않으면 이 몸값을 이용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미백이나 뭐 전체적인 몸의 피부값을 좀 매끄럽게 만드는 것 정도. 네, 미백 주게 되면 팔다리에 있는 그 브라운 톤이 조금 옅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전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자, 그럼 한번 영상을 재생을 해서 우리가 보정한 인물들이 잘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장면 합성 기능인 이미지 마스크, 그리고 오려내기 기능의 일부인 크로마키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의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능과 그리고 영상의 특정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필터 효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쌤의 미디어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